콜레스테롤의 존재의 역할이 얘는 무조건 낮춰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또 부검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음식 뭐 이제 감바스 있잖아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해를 좀 푸셔야 돼요. 마지막 한 발, 인물 완쓸 수 있어. 이야! 총이 맞았어. 어디지? 어디 맞았지? 왜 피가 안 나지? 걸쭉해서 그런가? 나 고지혈증인가? 안녕하세요, 명쾌 한방 구독자 여러분, 이주영 한의사입니다. 명쾌 한방! 요새 날씨가 추워지고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건강검진들 많이 하시죠. 내시경 하고 왔다, 그 다음에 혈액검사 하고 왔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다들 무사하신가요? 보통 검사를 하고 나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졌다라고 얘기 나오면은 뭐라고들 합니까? 주변에서 살 좀 빼, 기름기 있는 거 먹지 마, 그런 얘기를 많이 조언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HDL, LDL 해가지고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그거에서 어떤 게 높으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으면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반드시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서 낮추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과연 그게 맞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콜레스테롤 약으로서 콜레스테롤이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환자로 오시면 공통적으로 몸에 그렇게 여기저기 아파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콜레스테롤과 과연 연관성이 없을까요? 왜 이게 높아졌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높아졌으니까 얘는 무조건 낮춰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부검을 해보니까 심장 주변에, 혈관 주변에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이 막았구나,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안 좋습니다 라고 해서 그 기조가 정해진 게 1950년, 60년 그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60, 70년이 지나오면서 콜레스테롤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고 이미 많은 부분에서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고, 의사 선생님들도, 한의사 선생님들도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높아서 자꾸 낮추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뭔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자체가 이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해결사란 말이에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부분은 결국 사람 몸에서 통증이 생기면 그 부분에 염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을 하고 서로 이렇게 돌고 도는 건데, 그러면 그 부분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증은 불이에요. 그럼 불을 끄기 위해서 출발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119, 그죠? 소방차예요. 그럼 소방차가 불이 너무 커서 여러 군데 생겨서 소방차가 예를 들어서 10대가 출발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게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게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 소방차들이 너무 막 병목 현상을 일으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콜레스테롤이 병목 현상을 일으킨다고 해서 야, 소방차 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염증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염증이 안 생기게끔 해서 콜레스테롤이 상승되지 않게끔 몸의 상태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그런 이제 고지혈에 특별히 처방되는 약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리피토, 크레스토, 조코 이렇게 3대 보통 약물을 보통 얘기하는데, 콜레스테롤을 높다는 진단을 받고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이 낮아지지 않고 계속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몸일까요? 아니면은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면서 저 콜레스테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아픈 상태가 정상일까요? 이거는 염증이란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콜레스테롤이 자꾸 생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으로 누름음에도 불구하고 몸에서 자꾸 생성된다는 거는 어떻게든 간에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스타틴 계열 약물을 더 복용하고 더 강하게 해가지고 누를 게 아니고, 왜 콜레스테롤이 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염증 상태가 됐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염증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염증은 왜 생길까요? 결국에는
뭐 어디 가서 탁 부딪혀가지고 염증 당연히 생기죠. 근데 그거 이외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건 뭐냐면 피가 걸쭉해져서예요. 걸쭉해지게 되면 혈액이 혈관을 통해 가지고 강한 속도로 엄청나게 막 빠른 속도로 돌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걸쭉하지 않은 맑은 혈액이 돌 때는 편안하죠. 근데 걸쭉한 덩어리진, 예를 들어서 콧물 같은 거 생각하면 맑은 콧물 주르륵 흐르지만 끈적거리는 거 어때요? 막 킁 풀어야 되고 강하게 압력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럼 그 염증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출동을 하는 거고, 그게 진짜 많아지면 병리현상이 생기면서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콜레스테롤만 제거한다? 염증은 그대로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가서 뭐 동맥경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콜레스테롤이 유발하는 게 아니라 염증으로 인해서 혈관이 탄력을 잃게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압력이 올라가면 또 뭐를 해요? 혈압약도 먹죠. 그러니까 혈압은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해를 좀 푸셔야 돼요. 얘는 단순한 지방이 아니에요. 얘는 호르몬으로 바뀔 수 있는 지방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저탄고지라는 식단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고기라든가 뭐 기름기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좋은 기름들, 이런 거를 저는 환자분들한테 많이 하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했을 때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 생성 자체가 많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건강해집니다. 왜 건강해져요? 에너제틱해지고. 왜? 호르몬이 많이 생성되기 시작하니까. 근데 첫 번째로 생성되는 호르몬은 무조건 몸에 좋은 호르몬이 아니라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왜 생성되겠어요?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염증이 많다는 얘기죠. 염증이 많기 때문에 그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증 자체가 높아지는 거는 코르티솔의 영향이니까 그 부분들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전환되는 호르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첫 번째가 코르티솔이에요. 코르티솔은 여러분 들어봤죠? 안 좋은 호르몬이라고 들었잖아요. 스트레스 호르몬, 그죠? 염증이 많은 몸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당연히 혈압을 유지시키고 긴장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코르티솔이 먼저 생성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거,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건 성호르몬 있죠. 그런 걸로도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뀌는 게 뭐냐면 비타민 D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비타민 D 뭐 부족하니까 고지혈증약 먹는 분들 비타민 D 부족하다고 해서 먹죠. 과연 그게 작용을 할까요? 비타민 D 오랫동안 복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회복 안 됐다는 분들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피부층 자체에 콜레스테롤이 분포되어 있다가 햇빛을 통해서 합성이 되면서 얘네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비타민 D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몸에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인지가 낮췄잖아요, 약으로. 낮춰놓은 상태에서 재료가 없는데 햇빛을 쬐다고 한들 전환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오히려 피부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생기는 거예요. 기미만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아셔야 돼요. 이 고지혈증의 치료는 가장 좋은 거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염증이 안 생기고 이럴 수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햇빛도 많이 쬐고 몸을 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 하고 단전호흡처럼 심호흡도 좀 한번 해주고 이런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게 제일 좋은데, 그런 게 잘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사실상 음식에 있어가지고 내가 먹는 거가 너무 당을 높이지 않는지, 혈당을 너무 높여서 염증을 유발하지 않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염증을 살짝 유발했다 하더라도 그걸 제거할 수 있는 지방을 통해 생성되는 콜레스테롤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물론 엑스트라 버진으로,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 MCT 오일, 그 다음에 버터 중에서 좀 좋은 거, 가공 버터 말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인 버터, 이런 거 종류를 많이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샐러드 같은 거 드레싱 할 때도 거기다가 소금 조금 넣고, 뭐 소금도 이제 그 히말라야 핑크 솔트나 죽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넣고요. 그 다음에 후춧가루 좀 뿌려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샐러드를 먹던, 고기를 먹던, 해산물 같은 거, 볶음 같은 거를 하던,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음식 뭐 있어요? 감바스 있잖아요. 이런 추운 겨울날 밤에 먹기 참 좋은 음식인데, 먹게 되면 상당히 몸에서는 지방도 충분히 보충이 되면서 그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혈당으로서 작용하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당연히 저탄, 탄수화물을 줄여서 밀가루 음식이라든가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식, 이런 걸 피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사람 몸이란 건 기본적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피로 회복부터 염증 회복이라든가 모든 거를 다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됐다 하면은 저희 명쾌한방 동편부부 한의원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길래 그게 되느냐, 저희는 기본적으로 성문이라고 하는 치료가 있어요. 성문혈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성문혈은 이 삼초라고 해서 임동맥 전체 순환을 뚫어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소통을 먼저 시켜주고요. 그렇게 해서 소통을 시켜주게 되면 자연적으로 담도가 열려서 담즙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돼요. 환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담즙을 생성해내는 거는 지방질이 들어와야 되지만 결국에 그 생성하는 거는 간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간 자체를 회복해 줄 수 있는 걸 기문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어요. 1월이라고 하는 혈자리고, 이게 간과 담을 회복하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치료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질 먹고 뭐 다 좋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식으로 식습관을 하다 보면 망가지는 곳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장입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상관없지만 담즙이 처음 들 나오는 상태에서 갑자기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장에 반드시 트러블이 와요. 그래가지고 변을 보면 지방이 둥둥 뜨는 변이 나온다든가 배앓이를 많이 하게 된다든가, 그럴 때는 더불어서 이 장문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장문이라고 하는 혈자리, 천추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 두 혈자리에다가 염증을 제거해 줄 수 있고, 소위 말해서 양방 쪽에서 이걸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죠. 장내의 세균들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같이 병행하죠 했을 때 아주 이상적으로 회복합니다. 그래서 저탄고지를 식사를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그죠, 정말 스님들처럼 정갈한 음식만, 그죠, 고춧가루나 말이야 자극적인 거 넣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생활을 하지는 못하니까 어느 정도 좀 타협을 하되, 고기나 육류를 먹고 너무 힘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상적으로 방목한, 이제 목초 사육, 목초 미육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고기들을 먹으면서, 가공된 마질산 나트륨 들어가 있고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를 먹고 계란도 방사유정란 같은 거 드시고, 그 다음에 해산물도 가능하면 양식이 아닌 자연산 드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몸의 건강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명쾌한방 구독자 여러분,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면 고지혈증부터 치료를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졌다는 것은 몸에 어딘가에 염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몸에서 이상이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서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약도 침도 아니에요. 주사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생활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먹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걸 바로 잡고 안 될 때는 저희 명쾌한방으로 오십시오. 지금까지 명쾌한방 이정환 의사였습니다.